이 뭐라 그래도 이 나고야라 그러면은 일본 최고의 도요타 자동차 다 근간이 나고야니까 이 나고야에서 도요타 박물관을 가지 않고서는 이야기가 되지 않는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빨간색에 흰색 글자가 되게 간결하면서도 임팩트 있는 느낌을 주는 것 같네요. 얼마나 볼 게 많으려나 기대가 좀 됩니다. 오픈 시간 9시 반에 다시. 티켓 하나로 문화관이랑 자동차관이랑 다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토요타 세리카 TA64형 1985년 WRC 사파리. 이 우승한 차네요. 이거는 토요타 세리카 GT4 ST165형 1990년 WRC 사파리 우승차. 와, 멋있네요. 토요타 AA형 승용차. 실물은 아니고 레플리카라고 하네요. 1936년도에 출시된 모델이라고 합니다. 뭐 레플리카라고는 하지만 뭐 당시로서는 진짜 만들 수 있는 최고급의 차량 아니었나 싶습니다. 최신 미국의 자동차 이런 기술들을 적용해서 만든 차라고 하네요. 요 사진에 있는 거는 2008년에 러시아에서 발견된 이 형태의 자동차인데 이게 네덜란드 로만 뮤지엄이라는 곳에서 발견된 당시 상태로 지금 전시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자동차를 좀 잘 알면 이런저런 설명을 좀 해드릴 수 있을 건데 차를 좋아하긴 해도 차를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근데 이런 박물관은 되게 좋아요. 노잼 도시 나고야라고 그러긴 했는데 토요타 박물관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거 보러라도 난 한번 올 것 같긴 한데. 오, 가솔린 자동차 1호라고 불리는 벤츠의 3륜 자동차라고 합니다. 1886년에 만들어졌다고 하네요. 요것도 벤츠네요. 이게 4마력짜리 도라이 사이클. 여기 한국 설명도 있구나. 뜨디용 부동의 1과 4분의 3마력 세발 자전거. 이런 것도 있었구나. 이게 재미난 게 이게 전기 자동차랍니다. 여기 보이시는 게 이게 전기 공급기인 것 같고, 아까 보니까 저 여성분이 발로 시동을 거신 것 같은데, 지금은 우리가 전기 자동차를 많이 가려고 하고 있는데 가솔린 자동차가 일반화되고 나서도 미국에서는 이렇게 오랫동안 전기 자동차가 제조가 됐다고 하네요. 영국 최초의 가솔린 자동차라는데 당시로서는 뭐 진동 억제라든지 이런 선진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내용이고, 여기는 이제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인력 거죠. 제가 좋아하는 자동차 브랜드 푸조입니다. 푸조 베베란 차인데 1913년 차네요. 역시 푸조가 작은 차들을 잘 만들었네, 옛날부터. 제가 프랑스 차를 되게 좋아합니다. 전에 탔던 차가 푸조, 이번에 지금 타고 있는 게 시트로행인데 걔가 저는 노랭이에요. 프랑스 이 포드가 되고 싶다라는 앙드레 시트로행의 히트작이라고 하는데 맴이 닮았다고 샘이라고 불렀나 봅니다. 영국에서 가장 오래된 자동차 회사 다임러가 만든 초호화차. 영국 왕실과 각 상사에서 애용됐다. 엄청 크긴 크네. 혹은 마차를 보는 느낌이에요. 자동차의 변화가 1930년대부터 크게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의 차량들이 쭉 이렇게 있나 봅니다. 30년대 이후의 차량들이. 1945년에 토요타가 만든 C형 트럭이랍니다. 저걸 봐야 돼. 윌리스 집일 것 같은데? 윌리스 집? 완전 딱 제 취향, 이거. 포드 모델 GPW 1943년. 역시 멋있다. 대통령 선거? 이거 루즈벨트 대통령 전용 차량인 것 같은데? 패커트 12. 맞네. 뒤 사진 보니까 맞네. 이게 아마 저 유리가 방탄일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쳐져 있잖아요, 그죠? 거의 장갑차에 육박하는 정도의 방어 능력이 있는 차량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이렇게 차량을 잘 알지 못해요. 근데 저건 하도 유명한 차라서
구르마츠쿠리 니혼시 자동차 만들기 일본 역사라고 되어 있는데 19세기 말에 이제 철도를 들여와서 그런 부품들을 재조립하고 정비하는 사업들이 발달을 하기 시작했고, 가솔린 자동차가 나온 12년 후에 1898년에 일본 최초로 자동차가 들어왔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1903년 오사카에서 제5회 내국 언어 박람회, 수백만의 일본인들이 자동차를 눈으로 보게 되면서 일본 사람들이 자동차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게 됐다라는 내용이네요. 1904년에 전기 기술자인 야마바 토라오에 의존해서 만들어진 차가 일본 최초의 국산차, 1907년도에 이제 일본이 최초로 가솔린 자동차를 만드네요. 요시다식이라는 차인데, 그리고 이제 일본 육군에 의해서 자동차 연구가 진행됐다고 합니다. 요렇게 브라인드 형태로 쭉 올라가서 안내 보기 쉽게끔 해주네요. 그 자동차를 1933년에서 45년 혁신하기 위해서 뭔가 등장했다, 뭐 이런 내용인데, 닛산 자동차 아이카와 요시스케 터치하면 뭔가를 볼 수 있나 본데요. 이분이 이제 도요타의 작업자십니다. 도요타 키치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오, 잘생기셨네. 일본의 모노즈쿠리의 힘, 제조의 힘을 전 세계에 보여주신 분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네요. 도요타가 만든 거지만은 도요타뿐만이 아니라 일본에서 같이 자동차 업계를 이끈 분들의 모든 생애나 이런 내용들을 같이 담고 있습니다. 일본 내 다른 타사의 창업자분들의 내용들, 그리고 그분들의 말씀들, 그리고 자신들의 창업자와 어떤 차이점이 있으셨는지, 그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담고 있어서 전반적인 일본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방에 올라오자마자 보이는 건 크라운인가? 이 자동차 때문에 일본 자동차 업계가 나중에 자신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물론 해외 기술자들하고 협업을 해서 만들긴 한 건데 신적으로 좋아졌다고 하네요. 야, 55년 차 이쁘다. 이쁜 차들이 너무 많으니까 정신 못 차리네. 우와, 캐딜락인가? 핑크색인데? 우와, 진짜 크다. 내보다 핑크색이야. 와, 근데 진짜 넓기도 넓지만 이쁘다. 고급스럽네. 야, 57년 모델인데 지금 봐도 괜찮은데? 이게 토요타 랜드크루저구나. 여기서부터 토요타의 집차 시리즈들이 기본적으로 파생돼 나온 거네. 야, 이게 험로 주행 뭐 이런 것들이 엄청 좋아가지고 해외에서 인기가 많고, 그래서 토요타가 본격적으로 수출하게 된 계기가 되게 한 차라는데, 지금 봐도 탄탄해 보입니다. 토요타 로고 옆에 있네. 소형 3륜차 이런 게 되게 많구나. 옛날에 시발 자동차로 해서 3개짜리 저런 게 많았거든요. 다 가내수 공급하는 정도의 그런 식의 차들이었는데, 이 자원과 물자가 없는 나라에서는 저렇게밖에 만들 수가 없겠죠. 미쓰비시. 야, 일본은 이미 1950년대 말 60년대 들어오면 오너 드라이브라는 개념으로, 국민차 개념으로 이런 차들을 많이 만들었네. 코르벳이다. 새끈하다. 저 뒤에 토요타 코롤라 모델도 보이고. 얘는 뭐야? 야, 이게 동독 거구나. 트라반트. 유명하지. 이게 트라반트가 상당히 오랫동안 동구권에서 애용되던 차량입니다. 이게 오랜만에 본다 진짜. 이게 또 재미난 게, 상당 부분은 그 폐지 있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압축해서 성형해서 만든 거라 가지고 종이차라고 막 그렇게 불렸던 적도 있거든요. 어쨌든 이 트라반 오랜만에 보네. 야, 67년에 만든 차량인데 세계 기록, 세계 국제 기록 13개 수립. 대단하다. 오, NSX. 야, 이거 옛날에 꼬맹이 때 이 차 진짜 좋아했는데. 제가 어릴 때는 일본 차들이 인기 정말 높았습니다. 특히 저기 뭐야, 일본 스포츠카들 뭔가 앙증맞으면서도 이쁜 디자인이 그 유럽의 스포츠카들하고 또 다르거든요. 그때 한참 제가 일본에서 대학원 다닐 때 이 리프가 유행했어요. 근데 지금 일본 전기차 그렇게 힘을 못 내고 있죠. 잘 있어.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웠어. 나의 학창 시절의 드림카드라. 이제 문화관으로 가겠습니다. 문화관에는 뭐가 있을라나? 층별 설명이 있는 것 같은데
1층은 프리존이고, 여기는 이제 기념품 같은 거 살 수 있고, 카페가 있고, 이런 게, 스튜디오 대강당 이런 게 있네요. 2층 페이존은 유료 공간이라는데, 기획 전시, 그 다음에 상설 전시 이런 것들인데, 이건 유료인가 봅니다. 그 다음에 3층 무료 공간 도서실. 올라갈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가볼까? 우와,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가와이, 가와이. 히히히히. 앞에서 봐야 되겠다. 가솔 리스탄트. 귀엽다. 이거 승리호. 보니까 반갑네. 울트라만도 있고. 승리호. 자동차 계기, 그 시계 이런 거고. 이게 전구가 붙어 있나 보네. 그게 여성용이랍니다. 오, 신기하네. 전구가 붙어 있는 여성용 장갑이라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이 역에서 한 30분 걸어야 되는데 이 재밌네. 의미가 아지 요시인데 맛 요시 좋다. 일본말은 맛있다를 보통 오이시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이게 뭐야, 맛 좋다. 우리랑 똑같은데 맛 좋다. 아지 요시 영업이 최고기 없네. 뭐지? 通りをずっと向こう側に、 아이向こう側で、 反対方向に、 아ロテリア反対側で、 はい、進んでもらうと、 はい 空港が見えてくるんですけど、 はい そこからだと地図で多分、 그地図はありますけど、これ地図の反応がこっちが動かないんで、そういうことですね。ちょっと見ます。ちょっと、まあ、駅これなんで、はい、こうですね。こう見ていくことですよね。そうですね。あこの、ずっとまっすぐ行ってもらうと、はい、ロッテリアこの辺に、わかります。ここですね。こうやって行ってもらうと、わかりました。ロッテリアがあって、はい、ここをずっとこうやってまっすぐ行ってもらうと、はい、行ったらわかると思うんですけど。はい、わかりました。はい。 理解し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자전거 타고 가시던 분이 안내를 해주셨네. 반대로 가고 있었네요. 왜냐면 이쪽 방향으로 갔는데 이 지도 표시가 안 움직이니까 반대로 가봐야 되나 해서 반대로도 갔는데 표시가 변화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헤맸는데, 서둘러 가보겠습니다. 와, 이런 집은 엄청 부자인가 보다. 개인 집인데 정원이 얼마나 늘은 거야. 뒤쪽으로 또 출입구가 따로 있습니다. 이 동네는 뭐가 엄청 널찍널찍하네. 좀 외곽 동네인 듯 한데, 저기네. 아까 그랬거든. 공항이 보일 거라 그랬고, 롯데리아에서 꺾어 가라 그랬는데, 저기 롯데리아가 있네. 이 길대로 가는 게 맞네요. 다행이다. 감사한 무슨. 자, 힘을 내서 열심히 속보로. 저 뒤에 건물 보이기 시작합니다. 야, 코스모스 피었다. 에어포트 워크. 자, 따라 걸으면 저기에 아이치 뮤지엄 오브 플라이트 있습니다. 도착. 하이. シミュレーター4時半から空いてますけどよろしいですか？ 하이. 失礼いたします。 하루 카드를 하루하는 동안에 열렸다. 항공기 개발 1910년대부터 해서 쭉 이어져 왔었나 봅니다. 자체적으로 만든 모델에 대한 계보도 같은 것들이 이렇게 쭉 그려져 있습니다. 100개의 명기를 엄선해서 25분의 1로 정밀 모형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게 여기 있는 것 같네요. 이야,
히노마루가 붙어 있는 거, 일장기가 붙어 있는 건 일본에서 만든 모델인가 봐요. 이 항공 개발의 역사, 쭉 고대에서부터 인간의 날고 싶은 욕망에서부터 해서 근대, 현대를 거쳐서 쭉 발전해 가는 것을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야, 여기도 많네. 대부분 이게 보니까 앞쪽에 놓여져 있는 거는 군용기 목적으로 만들어진 비행기들인가 봅니다. 여기는 차량이 자유롭게 허가가 된 곳이라서 오셔서 뭐 인스타그램에 올리셔도 되고 저처럼 이렇게 영상을 찍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이 103이라는 게 일본에서 만들어진 기체들이네. 야, 전쟁이라는 게 과학기술도 이끌었다는 건 부정하기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PJ 이거 요즘 넷플릭스에서 하고 있는데, TV 아사히에서 했던 거 4월 24일날 매주 목요일날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한국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PJ 항공분한당 촬영이 있었네요. 당시 주임 교관을 하셨던 배우의 사인이 여기 있고요. 출연했던 배우들 사인들이 있습니다. 나 하늘을 나는 걸 꿈으로 본다 이런 말인데, 쭉 해서 1787년으로 경에 UQ 왕국의 현재 오키나와죠. 어떤 분이 토비 아사토라는 걸 만들었나 보네요. 그러니까 비행기의 골격 같은 걸 만들었나 본데, 자신의 몸을 맡겨서 날았다는 기록이 있다라는 것이 정확하게 검증이 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1877년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있네요. 일본의 명기 명물 2탄 파이오니어. 새가 나는 걸 보고 비행하는 걸 생각을 했고, 1991년에 이런 글라이더 형태를 만들었나 보네요. 그리고 1894년 청일전쟁 시작에 이분이 위생병이었답니다. 전지각지를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이렇게 하다가 새가 나는 걸 보고 하늘을 나는 기구를 만들자 이래서 그 당시에 요 일본 분이 설계했던 설계도가 이런 식이었다는 거네요. 오래 전부터 일본은 이렇게 항공기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나 이런 설계들을 해왔던 것 같네요. 요코스카 해군 공청에서 독자로 설계한 비행기가 완성이 됐다. 이 국산기로서는 처음이었다라는 이야기인데, 1920년에 나카사키 사세보에서 가나가와 현까지 왕복으로 2600km를 11시간을 동안 이렇게 비행을 했다라고 하네요. 자체 항공기 만든 역사로만 따지면 우리보다 100년은 빠른 것 같은데. 쭉 이어져서 일본의 항공 개발사들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기체들이 있었네. 이거는 독일 그 Mi-26 그거의 기술을 빌려서 일본도 제트기를 만들었나 보네. 기초적인 설계를 했다는 이야기구나. 이게 제로센 여기 나오는구나. 중국 대륙과의 외교 정책에 있어서 무력으로 해결하자라고 하는 일본은 미국을 시작으로 해서 연합군과의 전투를 결의했다. 확실히 이런 부분은 일본인들이 표현하는 게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상당히 부드럽게 말을 한 거지만 정책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식민지 확대를 위한 침략이었죠. 그 침략에도 표현하지 않네요. 전쟁의 결의 이런 식으로 표현하네. 이런 부분은 참 일본이 아직까지는 다른 나라들과 거리를 좁히기 힘든 부분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되게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끔 만들었다. 여기는 3D 시어터라는데 30분 단위라는데 4시 45분이 마지막이랍니다.
소독을 다 한 거라고. 제 영상 안경을 하나 더 뜯어볼게요. 아무래도 너무 빨리 들어왔나 본데? 한참 기다려야 될 것 같아. 좀 더 주변 좀 둘러보고. 여긴 각 실험실 같은 곳들이 있다. 그래서 뭔가를 만지고 조작할 수 있게끔 하나 보네. 공작 수업도 있고요. 실험 수업도 있네요. 대상은 미취학 아동부터 중학생까지가 대상인 것 같습니다. 중부국제공항이 없는 것은 무엇인가? 목욕탕, 심사, 결혼식장. 아이들 나온 말인 것 같습니다. 전망대가 있구나.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전망대. 마치 비행기 창처럼 이렇게 만들어놨네. 이야. 여기 전망대에서 보이는 항공기들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 나고야 공항에 계류 중인, 경납 중인 항공기들이 이렇게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치도 이렇게 쭉 보여주네요. 항공기 경납고 내부는 촬영을 좀 하지 말아 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납고 내부는 찍지 않는 걸로. 야, 지난달에 요나고 공항에서 보고 또 이렇게 항공자위대 군용기들을 이렇게 보네. 근데 여기 경관이 진짜 좋아요. 탁 튀어가지고 다시 한번 잡아볼까? 오늘 날씨가 흐리지만 않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 변덕 같은 일본 날씨. 항공기 내부 부분을 이렇게 묘사를 했나 보다. 왼장. 항공우주산업의 세계 3대 거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기에 속해 있는 각 일본의 지자체 단체 뭐 이런 것들, 그 다음 사업자, 기업들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 아이치켄 현 지사분의 인사말이 있고, 이 아이치켄이 어떻게 우주항공기술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목표, 이런 플랜을 제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 아이치켄 같은 경우에 예전부터 그 인근에 있는 미에현, 아이치현, 시즈오카현 이렇게 해서 주교 공업지역이라고 그래서 이 철강이나 자동차 그리고 항공기에 대한 그런 산업들이 발달됐던 지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후에도 이렇게 계속 연구개발을 이어서 온 것 같습니다. 여기는 헬기 콕핏 체험할 수 있게끔 만드신 건가 보네. 조종석이고 안에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가져갈 수 있게끔 코팅해서 주네요. 영문 버전이랑 일본어 버전 이렇게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저는 그냥 안 들고 가려고요. 집 많은 거 싫거든요. 오, 블루임펄스다. 블루임펄스. 우리로 따지면 블랙 이글스입니다. 항공자위대 묘기 비행단인데, 맨날 봐도 모르겠어. T4 맞을 거야, T4. 여기 설명인데 T4 맞네. T4네요.
경시청 헬기도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고요. 다 내부에 들어갈 수는 있게 해놨네. 어느 정도는. 아닌가? 닫아놨나? 원래 자원봉사자분이 설명을 하시나 본데 지금 자원봉사자분이 안 계셔서 이게 안 되나 보네요. 이 안은 들어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야, 만져보죠. 오이쇼. 오, 의자 편한데? 안에 조정상. 착석 체험. 시트벨트 같은 거 조작해서 찰 수 있나 봅니다. 기저구치. 엑시트. 엔진, 프로펠러 가동 소리를 이렇게 영상과 함께 틀어주네요. 10월 18일 토요일날 보통 때는 이게 들어가지 못하는데 그날 한정해서 이걸 개방한다고 합니다. 옛날식 こちらですね。まもなく上映いたします。はい。調べですか？ 나이와 자체 다음에 됐으네. そうですね。 이거 재밌네. 그 예전에 하마마차에 있는 자위대 그 에어파크라고 있습니다. 항공자위대가 운영하고 있는 상설 홍보관인데 거기에도 저런 시설이 있는데요. 돔 형태로 화면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고 의자가 살짝 뒤로 젖혀져서 이 사방을 볼 수 있는 그런 느낌의 돔 같은 일종의 시뮬레이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건데 구획도 전부가 완전 구가 아니라 앞면만 이렇게 구획 형태예요. 근데 의자가 진동이 막 바이브레이션이 오고 비행하는 각도나 움직임에 따라서 바람도 다르게 막 날아옵니다. 화질은 조금 별로 안 좋은데 엉덩이 쪽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느낌은 정말 좋아요. 저거 이거 1,000엔 내고 저것만 타도 되겠다 야. 괜찮습니다. 나고야가 노잼 도시라지만은 은근히 외국인 관광객들 많네. 중화권 분들도 많고 백인 분들도 많고. 근데 한국 분은 여기는 없네요. 근데 길거리 술집이나 이런 데는 한국 사람 많던데. 또 지하철역처럼 만들어놨네. 기념품 코너. 아나카고. 항공자위대 코마키 기지. 일본은 이런 기지나 이런 거 가지고 드라마나 이런 것도 참 잘 만드는 편입니다. 상대적으로 항공자위대 관련된 드라마나 애니메이션은 인기가 많고요. 코마츠라 그래서 저번에 제가 가나자와 갔었잖아요. 그 가나자와 인근인데 요미가에루 레스큐라고 해서 항공구조대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그런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그거의 배경이었다고도 하네요. 근데 그 애니메이션 저도 봤는데 잘 만들었어요. DVD로 가지고 있습니다. 코마츠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재미난 게 이 나라 사람들 참 상술이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그 코마츠 기지에 레스큐 팀도 있지만 F-15J가 있거든요. 쌍발 엔진이니까 소리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군 공항 떠나라 뭐라 어쩌고 뭐 데모를 하고 막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이 동네에 어느 위트 넘치는 밀리테리 매니아 사장님이 포장지에다가 F-15J의 엔진음을 먹고 튼튼하게 자란 쌀, 그래서 호금쌀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팔았는데 와 이게 대박이 났어요. 안 그래도 요즘에 일본 쌀값 비싼데 하여튼 잘 팔린답니다. 우리 군과 접하고 있는 지역민들도 발상의 전환을 좀 해보실 시기가 오지 않았나, 좀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버스가 있네. 아까처럼 저는 못 걸어갑니다. 버스 타고 갈래요. 버스에 타긴 탔는데 좌석이 와 완전 콩나물 시루네. 콩나물 시루요. 그래도 걸어가는 것보다는 이게 해피합니다. 와, 내리든 안 내리든 일단 다 내렸다 타네. 야, 이 일본의 아날로그스러움이라 이 버스로 타면 느낍니다. 보조석으로 하면 많이 태우겠죠. 근데 저렇게 정차 구간이 여러 개면 먼저 내리는 사람들 때문에 다 내렸다가
도로 타야 되고 지금 그래야 되네. 파이팅! Stürmt oder schneit und die Sonne uns sagt,